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새벽에 보내드리는 일부 방송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신문이죠. 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라는 뉴스가 사이면 톱으로 떴습니다. 평소라면 일면 헤드라인을 장식할 뉴스였죠. 지난해 초중고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사상 최고액인 32만 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 총액이 무려 21조 원으로 1년 만에 1조 5,1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 중고 3,002개 학부모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죠. 이 공교육 실패로 사교육비가 는다는 겁니다. 사교육비가 이처럼 커진다는 건 그만큼 공교육만으로 부족하고 또 한편 빈부격차가 곧 교육격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왜 이리 되었을까요? 신문은 대입수능 개편과 정시 확대 등으로 불안감을 키워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교육정책이 일관성 없게 자주 바뀐다는 거죠.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교육부 변명이 참 재미있더군요. 가계소득 증가와 자녀수 감소 추세가 사교육비 지출을 더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엉뚱하게 소득 증대를 그 원인이라고 하니 그 수준으로 이 나라 교육정책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사교육비는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와 함께 가계지출 4대 항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계에서 지출이 가장 큰 항목이죠. 실질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중대 요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교 평준화 대신에 학급 평준화를 하지 못하면 이 사교육비를 절대 줄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급 평준화를 하는 방법은 둘밖에 없죠. 원하는 중고등학교에게 선발권을 돌려주고 또 나머지 학교에는 우열반을 편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공교육이 삽니다. 한 반에 40명인데 한 5명만 강의를 듣고 선행학습을 하는 애들은 다 자고 알아듣지 못하는 애들도 다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교육이 살겠습니까? 자, 이제 정치 뉴스를 말씀드리죠. 이 통합당 공천 반발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홍준표 전 당대표부터 공천 결과에 지금 불복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거의 20곳 가까이 사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민주당보다 경선지역이 적은 것이 그런 사천 논란을 불렀죠. 민주당은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경선 원칙을 지켰는데 통합당은 오히려 대부분 전략공천, 단수공천을 강행했습니다. 어쨌든 공천 불만의 타깃은 일제히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지목합니다. 그래서인지 김 위원장이 느닷없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이렇습니다. 공천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일일이 변명 같은 브리핑을 해왔는데 그리고 아직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굳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건 무슨 까닭일까요? 신문기사 제목대로 공천 반발 조짐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디 찔리는 구석이 있었습니까? 그가 컷오프된 이들에게 한 변명은 이렇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 기자들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장황스럽게 설명했더군요. 지난 1월 공관위원장을 맡으면서 물갈이가 아닌 판갈이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눠먹기 없고 개파 없고 밀실 없는 공정하고 청정한 공천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공정하고 청정한 공천이었습니까? 그러면 입을 닫고 있어도 괜찮겠군요. 그가 말한 컷오프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이번 공관위의 시대적 소명은 시대의 강을 건너는 것과 대한민국 살리기 이 두 가지에 있었다. 시대의 강을 건너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혁신을, 대한민국 살리기는 인적 쇄신과 문재인 정권 심판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니 통합당에 참 건너야 할 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탄핵의 강, 시대의 강, 또 무슨 강을 건널 겁니까? 김 위원장의 변명은 컷오프된 인사들이 들으면 아마 복장이 터질 말일 겁니다. 진보 좌파 언론이지만 한겨레 신문의 기사 제목이 이렇더군요. 다시 탄핵의 강에 빠진 미래통합당. 건넜다는 강에 다시 빠진 겁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권성동 의원 컷오프를 하면서 밟고 가야 할 다리라는 말을 해서
반발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변명은 계속됩니다. 다른 데처럼 혼란과 잡음, 살생부나 찌라시 공천은 없었다. 비록 조용하고 더디더라도 최대한 인격과 예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왔다. 당장 이 말을 홍준표 전 대표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솔직히 말해 객관적으로 이 말씀은 틀렸습니다. 지금은 권력을 잡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여당 때 공천처럼 깜깜이 공천으로 공관위가 장기판 졸 옮기듯이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공천을 하고 중진들 컷오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더욱이 자당이 유리한 지역의 경선보다는 전략공천, 단수공천을 100여 곳이나 일삼으면서 반발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게 더 이상하죠. 제가 꼽아봐도 정말 이상해 보이는 공천은 10손가락으로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김용옥 공관위원장은 읍소작전으로 나왔더군요. 불가피하게 교체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공관위가 이분들의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를 위해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 말을 하면 반발하는 의원들은 이제 대의를 저버린 나쁜 인간이 되는 겁니까? 김용호 위원장이 한 뒷말은 더 재밌습니다. 좀 길지만 들어보십시오. 거의 절반이 되는 분들이 희생을 한 덕분에 시대의 강은 무사히 걷는 것 같으나 대한민국 살리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공천의 교체에는 성공했지만 채우는 데는 미흡했다. 그동안 사람을 기르지 못한 대가를 지금 혹독히 치르고 있다. 인물이 빈곤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인물이 전략적 배치, 미래를 위한 묘목 심기라는 두 가지 방책을 썼다. 정말 이 말은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설마 도둑이 제발 지린다는 건 아니겠죠? 언론은 태영호 공사와 몇몇 청년 후보들의 전략공천을 두고 한 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지린 구석이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언론에서 공공연히 말하는 김용호 퀴즈가 이 말로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김 위원장 간담회는 뉴스거리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철수 당이 지역구 공천을 포기해서 사실상 단일도 공천을 주도했음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송구하다고 말한 겁니다. 송구하다? 아마도 안철수 지지자들을 끌어안으려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래한국당 한순교 당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통합을 논의하자고 제의를 했으니 아마도 그런 차원의 교감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 김종인 씨가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와 공천 결과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걸 부인한 겁니다. 기자들이 묻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죠. 내가 아는 김종인 씨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다. 그릇이 크고 큰 것을 봐 나가는 사람으로 안다. 자, 다른 뉴스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승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전 의원에게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당 안 대표는 지금 생애 최고의 인기 급상승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 가서 전염병 감염자들을 진료를 한 뒤에 방호복을 벗고 나오는 지친 모습은 그 어떤 연출로도 할 수 없는 역대급 컷이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으로 추락할 대로 추락한 지지도는 3%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래한국당의 구애는 아주 공개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증을 막아내는 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대의인 만큼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하긴 얼마 전만 해도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죠. 그런데 이제 안 대표의 인기가 치솟자 위상이 바뀐 겁니다. 한승교 대표의 고해는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안 대표가 원한다면 통합된 당의 공동대표로 함께 일하거나 아예 대표 자리를 넘길 수도 있다. 참 대표 자리가 무슨 사고 파는 겁니까? 정말 대단한 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래한국당이 급조된 위성정당이지만 대표 자리를 마음대로 넘겨도 되는 당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논의를 한 것인가요? 한승규 대표는 황 대표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또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에 추진하고 있지만 황 대표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막상 안철수 대표는 이른 지하에 기자들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도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낸 입장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실용적 중도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 만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안 대표는 대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누구를 만날 입장과 상황이 아니다는 말을 덧붙였죠. 그렇죠. 안 대표는 지금 봉사를 그만두거나 이 와중에 정치를 만나서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면 그간 쌓아 올린 자기 희생의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공천자를 확정해야 하는 한승규 대표가 쉽사리 물러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게 더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일엔 황교안 대표는 침묵을 지키는 겁니까? 이제는 유일한 안철수계 지역구 의원이 된 권은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또 재미를 줬습니다. 안 대표는 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21대 총선에서 사그러드는 중도 실용 정치를 모든 역량을 다해 지켜내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분명하게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럼에도 안 대표에게 통합을 제안하는 것은 스토킹에 불과할 뿐이다. 졸지에 한승규 대표는 스토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도 한때는 인기를 누리던 방송인이었으니 아마 스토커에게 시달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 의원의 이 지적은 정말 속이 쓸 것 같군요.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정말 보수 야당의 승리를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좀 섭섭하더라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위한 조언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자, 한 가지 뉴스를 더 말씀드리죠. 서울중앙지검이 야당이 고발한 차이나 게이트를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통합당 미디어 특별위원회가 중국발 생명불상의 네티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반통합당 여론을 조장한다며 고발을 한 사건이죠. 조선족을 자처한 어느 네티즌이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 지시를 받아 국내 인터넷에 친정부 성향 글을 올린다. 이렇게 폭로를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보아도 의심스러운 댓글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침에 2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창밖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